열팽창입니다. 열팽창. 열팽창은 말 그대로 사실 열받아서 팽창하는 건데, 열을 받으면 이 물질들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조금씩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온도에 따라 길이나 부피가 변하는 것을 열팽창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 왜 그러냐, 입자 사이 거리가 변화돼서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체인데요, 글리세린이나 에탄올이나 물을 요만큼씩만 놓은 거야. 처음에 따뜻한 물에다가 넣은 거죠. 뜨거운 물에다가. 그러면 얘가 요만큼 올라갔죠? 요게 팽창해서 그런 겁니다. 팽창해서. 여기도 요만큼 올라가고, 물은 요만큼 올라가고. 근데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죠? 에탄올이 제일 많이 팽창했지? 그쵸? 그럼 에탄올을 온도계 재료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에탄올은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많이 늘어나니까, 온도계 안에 이거 알코올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등유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거 알코올 온도계라고 하거든. 여기 안에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 거, 에탄올, 알코올.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안에 있는 액체들이 좀 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부피가 수축되어 있고,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부피가 증가한 걸 우리가 읽는 거야. 온도계 원리가 그런 겁니다. 온도계 안에 들어있는 액체 부피가 팽창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중에는 에탄올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해야지 온도 변화가 팍팍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중에 에탄올을 온도계 재료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고체와 액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고체랑 액체는 지금 봤지만 아무튼 에탄올이 많이 팽창했죠. 자, 근데 고체는 여기 보면은 노세라 알루미늄이 납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야. 하여튼 납이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그 물질마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강철하고 콘크리트가 똑같아. 열팽창이 비슷하게 완전 똑같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액체도 다르다. 얘는 같다라고 하는 거 좀 이제 기억은 좀 해주세요. 얘는 써먹는 게 있어가지고. 자, 고체나 액체나 둘 다 입자 운동 활발해지면서 열받으면 팽창한다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기체는 중요한 게, 얘는 물질에 관계없이, 이거는 우리가 샤를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 1학년 2학기 때 나온 건데요. 이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입자들에 따라서 인력이 있어요. 원래는 인력이 무시가 됩니다. 기체에서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질 때마다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씩 늘어나는데, 1도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팽창하는 정도는 고체와 액체에 비해 매우 크다. 액체도 팽창을 하는데, 이게 눈에 띄는 이유는 요 많은 애들 가운데 요렇게 모세관처럼 있는 부분만 요만큼만 팽창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커지고 뭐 이런 게 잘 보이진 않아. 고체도 마찬가지야. 고체도 여기 보면은 1000m일 때 1도씨 높아지면 11mm가 늘어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건 아니지.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강철이 1kg가 있는데 1도 높아지면 고기 11mm 이 정도 늘어난다 이런 소리기 때문에 1cm 늘어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근데 기체는 가열 한번 해보세요. 이게 팍팍 늘어납니다. 눈에 띄게. 그래서 기체가 늘어나는 정도가 더 큰 거야.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이제 열팽창은 일어납니다. 근데 물은 특이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지지만 물은 0에서 4도씨 사이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는데 부피가 작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물만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는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이제 수소결합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잘 봐요. 4도씨 물의 부피가 제일 작아. 그럼 4도씨 물에 부피가 작다라는 말은 뭐냐면 밀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도씨 물이 원래 제일 무거워요. 부피가 작아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뭐 해수의 층상구조 배울 때도 심해층의 온도가 4도씨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왜냐면 물의 밀도가 4도씨일 때가 가장 큽니다. 4도씨가 무겁고 0도씨가 가벼워. 오히려 얼음은 더 가벼워요. 얼음은 부피가 커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것도 겨울이 되면 호수 물이 전체가 얼어붙지 않아요. 막 밖에는 막 영하 20도야. 근데 물 안에는 4도씨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살아요. 물 속에는. 왜냐면 다 얼어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결과가 있고. 자, 전선. 여기 신도시에는 전선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밑에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근데 좀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전선이 있죠. 전시주에 전선이 이렇게.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니까 열팽창하기 때문에 이렇게 쳐져. 근데 겨울이 되면은 줄어드니까 이게 팽팽해져요. 이해하시겠죠? 열팽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름에 더 늘어나 있다. 전선의 길이가. 그 다음에 열팽창을 이용한 사례. 바이메탈 전에 요거부터 볼게요. 원래 이게 도로의 다리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일부러 틈이 있습니다. 다리 이런 게. 왜냐면 이거는 여름을 대비하는 거 사실 알고 보면. 겨울에는 좀 사이가 벌어질 수 있는데 여름에는 이 다리와 다리 상판이라고 하지. 상판. 요게 만약에 늘어나. 여름에 이렇게 늘어나. 그럼 너무 딱 붙여 놓잖아요. 이렇게 너무 딱 붙여 놓으면 다리가 늘어나 가지고 다리가 부서질 수 있어요. 다리가 늘어나 가지고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도 마찬가지. 철도 레일도 일부러 띄어나. 조금 여름에 얘가 늘어나 가지고 붙기 때문에 좀 띄어 놓습니다. 여름에 열팽창 하니까. 근데 띄어놨는데도 너무 팽창해가지고 철로가 휘는 경우도 있어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럴 때가 있고. 자, 가스관이나 송유관에 이렇게 가다가 기역자로 꺾입니다. 이것도 여름철에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꺾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더 적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안에 넣고 콘크리트를 이제 겉에 이렇게 감싸는데 만약에 콘크리트만 들어가면은 옆으로 휘면 이게 돌멩이가 뚝 부러져요. 무너질 수 있지. 지금 고층 건물 막 100층짜리도 짓고 이러잖아. 철근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좀 완화시켜줍니다. 안 부러지게 합니다. 근데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서 철근도 팽창하고 콘크리트 팽창하는데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잖아? 그럼 이거 금갑니다. 그러면. 근데 아까 전에 철근이랑 콘크리트가 팽창하는 정도가 11로 비슷했어요.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사실
비슷하다 이거지. 11,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열팽창하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좋은 거죠. 철근 콘크리트로 쓰는 게. 그다음에 충치 치료할 때 충치 때우는 이 아말감이라고 하는 에나멜 성분이 있는데 얘랑 이빨이랑 팽창하는 정도가 같아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따뜻한 물 먹었어. 그러면 이빨이 팽창해. 근데 얘는 안 팽창해. 그럼 이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팽창한 정도가 비슷한 걸 써야 되는 거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속이 수축하기 때문에 얘가 이 입구를 꽉 이렇게 잡고 있다고요. 그럼 잘 안 열리는데 여기를 따뜻한 물로 하면 얘가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런 거 이제 고체 열팽창이었고, 얘는 고체 열팽창 이용한 거였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랑, 음료수병 안에 음료수를 가득 채워 놓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음료수가 있으면 여기 약간 이렇게 비워 놓는다고, 이렇게 약간. 왜 가득 채워 놓으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팽창해가지고 병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자동차 주유할 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원래 주유량은 부피로 계산합니다. 1리터에 얼마, 뭐 1리터에 2,000원 이렇게 계산해. 근데 기온이 낮을 때 있잖아, 뭐 새벽이라던가 이때는 부피가 같은 1리터여도 온도가 높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듬성듬성하게 1리터인 거고요. 온도가 낮을 때는 사실 빽빽하게 1리터인 거야. 그러니까 양이, 부피가 똑같아도 양은 얘가 많은 거예요. 질량은 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주유할 때 새벽에 가서 주유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거야. 1리터가 차지하는 질량이 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이 넣는 겁니다. 같은 가격에. 질량은 온도가 낮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주유하는 게 좋아요. 대낮에 12시에 햇빛 찡찡 내릴 때 가서 주유하는 것보다 새벽에 주유하는 게 더 유리하다. 자, 그런데 이제 바이메탈을 공부해야 됩니다.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건 바이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금속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 그러면 얘가 더 많이 팽창하는 거네. 밑에 있는 얘가 더 많이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가 안 통하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 조절 장치인데, 바이메탈을 이용해서 온도가 이렇게 낮으면 여기가 이렇게 딱 붙어.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낮으면 붙어요. 그러면 전기가 통하니까 가열이 돼. 근데 가열을 한참 하다 보면 여기가 너무 뜨거워지겠지? 그럼 그냥 내가 뜨겁다 하고 끄는 게 아니라 이 바이메탈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뜨거워지잖아? 그럼 밑에가 팽창을 더 많이 해요, 위에보다. 그럼 위쪽으로 쉬는 거야. 팽창 안 하는 것 쪽으로 쉬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온도가 올라오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꺼져요, 이게. 그쵸? 꺼지면 식겠지. 식을 거잖아. 식잖아. 그쵸? 그럼 다시 내려와서 붙어요. 그럼 가열돼. 전기밥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전기밥솥에 보온을 하잖아, 보온을. 그럼 얘가, 가열을 하다 보면 떨어져. 그럼 식다 보면 붙어. 냉장고도 마찬가지야. 냉장고도 온도가 유지가 되잖아. 그쵸?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냉장고나, 보일러나 이런 거 다 온도 조절 장치에는 바이메탈이라고 쓰입니다. 근데 가열할 때는 팽창을 덜하는 쪽으로 쉬지만 냉각할 때는 팽창을 많이 하는 애가 수축도 많이 하기 때문에 냉각할 때는 반대로 쉬어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금속 고리의 금속 구 통과시키기. 얘가 만약에 통과를 잘 안 한다. 그럼 금속 고리를 가열하면 통과합니다. 왜냐면 고리가 이게 부피가 증가하면서 커져가지고. 근데 금속 구는 냉각을 해야 돼. 냉각을 하면 통과합니다. 반대로 잘 통과하던 애를 통과를 안 시키고 싶으면 구를 가열해야 됩니다. 구를. 그래야지 금속구가 부피가 커지겠죠. 자,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는 물질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기체가 액체가 고체였구나. 미안. 우리 액체와 고체 사이에서는 액체가 더 크다. 액체가 고체보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더 크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 바이메탈은 주로 온도 조절 장치에 쓰인다. 자, 197쪽입니다. 197쪽에 자, 원래 고체 열팽창하는 정도는 눈에 띌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 실험 장치는 여기에 이제 철, 구리, 알루미늄 막대를 놔두고 요 끝에, 이 막대 끝에 눈에 띄게 하려고 이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늘어나, 이게 조금 늘어나. 그럼 얘 조금 미는데 바늘은 팍팍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누가 제일 많이 늘어난 거냐면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늘어난 거고 구리, 철 순이다. 알루미늄이 팽창을 제일 잘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자, 액체는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면 되는데 에탄올의 부피가 제일 많이 늘어났으니까 에탄올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가장 큰 거다. 알겠죠? 탐구하기 문제 1번부터 3번 풀어보십시오. 자, 볼게요.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증가하는 게 맞고요. 팽창한 대로 팽창이라고 써있다. 팽창하는 게 맞고요. 열팽창 정도가 어떨수록 가열할 때 부피가 많이 팽창하고 클수록, 특히 이제 냉각할 때는 오히려 많이 줄어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리의 열팽창 정도가 철보다 크다. 위에 그림을 보셔야죠. 크죠? 구리가 많이 변한 거, 이렇게 많이 변한 거, 구리가 철만큼 변할 때 구리의 열팽창 정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보다 글리세린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 에탄올이 더 많이 변했었죠? 맞네. 에탄올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큰 겁니다. 자, 알루미늄의 열팽창 정도가 가장 작다. 아니네. 제일 큰 건데. 열팽창 정도는 물질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아니죠. 온도가 높아지면 백금이 강철보다 길이가 더 늘어난다. 아니네. 온도가 낮아지면 강철이 노쇠보다 길이가 더 줄어든다. 노쇠가 더 팽창을 잘하면 수축도 잘하는 거다. 온도가 낮아지면 알루미늄의 길이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 맞네. 열팽창을 많이 하는 애가 수축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8번부터 10번까지, 아니 뒤에도 있구나. 8번부터 17번까지 8번부터 17번까지
자, 지금 알루미늄 제일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요 실험장치 요 끄트머리가 원래 이렇게 미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막대가 이걸 밀리면 요게 여기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애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길이가 변하는 까닭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4번 답이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변하고요. 팽창하는 정도 모두 다르고요. 알루미늄이 철보다 팽창하는 정도 크고요. 온도가 낮으면 철의 길이 변화가 가장 크다. 낮아질 때는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낮아지는 거,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는 게 많이 짧아지는 겁니다. 4번 답이고요. 자, 지금 이쪽 요렇게 변했다라는 거는 얘가 가열을 한 거네, 가열. 이게 냉각을 한 거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4번에 보면 니은 과정에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 거 맞죠? 그쵸? 요렇게 될 때 입자 사이 거리 가까워진 겁니다. 4번 답이고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는 이건데, 만약에 이거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팽창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팽창하니까 요로 늘어나가지고 여기는 좁아지고 얘는 넓어진다. 뭐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거를 이제 요렇게 그냥 판때기라고 생각할게요. 판때기로 이렇게. 이게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 가지고요. 점선이 처음 모습이구나. 4번처럼 되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구멍도 커지고 바깥쪽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이게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좁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서 4번처럼 구멍도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자, 바이메탈인데 지금 가열하면은 지금 잘 봐요. 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야. B 쪽으로 휘었다라는 것은 그 팽창하는 정도가 A가 더 큰 겁니다. 수축할 때는 A가 더 많이 수축한 거고, 이거 여기가 더 긴 거 아시죠? 요거보다 여기 위에가 더 긴 거지, 그치? 바깥쪽 트랙이 더 긴 거죠, 원래? 안쪽보다?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3번에 보면 냉각하면 B의 길이가 A의 길이보다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A가 많이 늘어나는 애니까 줄어들 때도 A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3번 틀렸고 답이고. 도로에 이제 이런 이제 틈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다리에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돼요. 겨울에. 왜냐면 이 상판이 수축을 하니까 틈은 넓어지는 거고, 이 상판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틈은 여름에는 좁아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4번에 보면 다리의 길이가 팽창한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다리가 팽창하면 가의 모습이 되는, 아니죠, 거꾸로죠. 팽창하면 나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자, 14번에 자, 요게 좀 잘 봐야겠네요. 꼬리를 잘 보시면 돼. 잘 봐. 꼬리가 이거 하나에 하나, 여기 3개야 3개.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나가 가열한 거고, 가가 니은이 기역이 가열한 거고, 니은이 이거는 냉각한 겁니다. 냉각. 그래서 기역 과정에서 열을 얻는다. 맞고요. 니은 과정에서 수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액체의 종류에 따라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액체는 그렇습니다. 기체는 똑같아도. 자, 그 다음에 팽창하는 정도가 B가 제일 큰 거네요. B가. 그쵸?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5번에 보시면 음료수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 원리는 액체가 팽창을 해서 얘가 깨질 수도 있어요. 너무 꽉 채워놓으면. 그러니까 좀 빈 공간을 놔두는 겁니다. 5번 답이고요. 자, 새 액체 A에서 C를 채운 플라스크를 얼음에 담갔을 때 가장 많이 내려가는 것은, 그거는 B지, B. 많이 올라가는 애가 많이 내려갑니다. B. 자,
17번까지만 오늘 해야겠네요. 실력 강화는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자, 열팽창에 관한 것을 옳은 거. 원래 열팽창은 기체가 더 많이 팽창하는 거고, 기체는 물질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이게 기체는 같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같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작을수록 부피가 많이 팽창한다 아니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의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맞네. 4번 고르면 되고, 실력 강화는 근데 이제 물리 분야에서 서술형도 풀어줄 건데 그거는 오늘은 못 하겠네요. 여기 하시고 숙제로 프린트 줄 테니까 프린트도 풀어와 주시고요.